누가 줬는지 이름을 안 써도 누가 두고 갔는지 알고 있는 송아. 송아에게 커피를 준 사람은 이익준 너구나. 시즌 1에서는 송아가 레스토랑에 만나러 온 사람은 안치홍이었고 그 이후에 병원 사람이 왔습니다. 설마 시즌 1처럼 낚는 건 아니겠죠? 익준이가 겨울에게 야식 사 먹으라고 준 카드. 장겨울은 야식으로 35,900원짜리 조강동 불족발 보쌈을 먹었네요. 그리고 지금 수리생은 2020년 1월달인데 핸드폰에는 2020년 12월 29일로 오게티가 났네요. 김준환과 도제학의 티키타카 드디어 나왔네요. 준환이 제학에게 환자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뒤바뀐 모습. 눈치 빠른 도제학은 준환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놓고 얼른 달아나죠. 1화 때는 준환 제학의 이런 모습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준환 제학 콤비를 봐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준환이 수술한 민찬이는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번 위화는 환자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가망이 없다고 한 차례 거절받은 고위험 산모는 어떻게든 아기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석형에게 다시 진료를 청했지만 결국 태중 아이의 상태는 점점 위태로워졌고 석형의 수술 역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이란 신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산모와 남편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요?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이런 슬픈 장면에서 이소라 노래를 잔잔하게 까는 건 눈물 치트키인 것 같아요. 익준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석형은 자신만의 방법인 편지로 위로를 하는데 이 환자에겐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돼준 것 같았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중함도 잠시 정원의 환자인 승원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호자는 아이가 2번이나 이러자 결국 미안함에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마는데요. 정원이 보호자에게 다가가 약간의 흥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좀 달래누하자고 합니다. 보호자는 배려해주는 선생님도 고맙고 동시에 떼쓰는 아이가 미웠나 본데요. 정원이 일주일 뒤에 다시 도전하면 되죠 라는 말에 보호자는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데 석형과 정원은 이렇게 세심하게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네요. 익준은 환자가 들어오자 약고박 먹었냐고 물어보고 표정이 심각해지며 술 드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피검사에 다 나온다며 익준은 그의 거짓말을 확신하고 술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보죠. 간이식을 받은 환자인데 몸을 관리하기는커녕 되레 술을 먹고 지냈다는 걸 알아본 이익준. 첫째 딸의 간을 이식받은 후에도 술을 끊지 못했던 이 환자는 결국 둘째 딸에게까지 간이식을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간이 술에 절여진 상태로 찾아온 환자. 자식이 간 기증한 거 당연한 거 아니라며 화를 내는 익준입니다. 고작 23주 동안만 뱃속에 있었다가 떠나보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또 간절했던 산모의 이야기. 자식을 가졌지만 아픈 자식을 둔 현실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식의 간을 이식받았지만 결국 또 술을 먹는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자식이란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귀한 존재이지만 그 소중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간까지 이식받았는데 술을 마시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네요. 송아가 수술한 바이올리니스트 유경진도 수술이 잘 되었고 까탈레나 어머니는 송아가 쏙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네요. 약국, 그것도 강남에서 크게 약국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송아의 대답은 안 나왔지만 얼굴 표정은 거절의 뜻 같았죠. 이제 익준 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2화에서는 1화와 다르게 익준과 송아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건지다 국물에 퐁당하며 라면 냄새를 맡던 익준에게 국물이 튀었지만 송아는 스스럼 없이 익준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딸기 먹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급하게 먹는 송아에게 익준은 아무 말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화에서 김밥을 통째로 먹던 송아를 제지했는데 오늘 익준이는 송아의 먹는 속도에 브레이크를 안 거네요. 바이올리니스트 유경진의 수술을 하게 된 송아에게 익준은 이번 주 목요일 또 올라와? 라며 스케줄이 많은 송아를 걱정해줍니다. 익준은 정원이가 키다리 아저씨인 걸 알고 있었지만 송아가 맡은 줄은 몰랐죠. 이제부터 내가 키다리 라는 송아의 말에 익준은 너는? 이라며 잠시 주춤하며
키가 작지 않냐라고 하는데 너는 이란 말 뒤에 키가 작지 않냐라는 말 대신 너는 몸을 안 돌보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와 같은 말이 하고 싶었지만 순간 애드립으로 키가 작지 않냐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익주는 송아에게 거절당한 뒤 송아가 먹는 걸 이번에는 간섭 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의 일까지 간섭할 수 없기도 하고 진짜 걱정은 송아를 어색하게 만들기에 일부러 유머로 넘긴 것 같은데요. 익주는 포기한 듯이 목에 파스나 떼고 얘기해 라고 합니다. 익준의 마음은 송아가 깁스까지 했었고 지금은 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는 송아가 VIP 수술에 키다리 아저씨까지 도맡아 하면서 최고의 빌런이 되고 싶어 하자 송아에 대한 걱정이 컸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티를 못 내는 익준이었죠. 골을 받고 나가면서 살살해 라고 말하며 송아의 어깨에 익준의 손터치가 있었지만 송아는 거부감이 없는 모습이고 앞서 가면 개그 이후에도 익준은 송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전혀 어색함을 못 느끼는 송아였습니다. 송아는 많은 스케줄로 피곤한지 병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앵글은 문 밖에서 누군가 안으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촬영이 되었는데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속초로 내려가야 하는 송아는 커피를 사러 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차를 타려는 순간 누군가 커피를 보니 뒤에 올려놓았는데 송아에게 커피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익준이죠. 익준은 송아에게 커피를 사들고 왔지만 송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게 문을 열지 않고 익준이 퇴근하면서 송아의 차 위에 커피를 올려놓고 왔거나 그게 아니라면 같이 커피 마시려고 송아에게 갔을 테지만 잠들어 있는 송아를 보고 혼자 커피를 사서 송아의 차 위에 올려놓고 퇴근한 거겠죠. 드라마 중독의 리뷰를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죠? 지하 5층의 의미를요. 주차장에서 익준은 장겨울이 아침부터 소고기 사 먹냐며 익살스런 장면으로 지나갔지만 처음에 B07을 비출 때는 희미하게 비추는데요. 익준이에게 커피값 문자가 오자 B07은 점점 선명해지며 유머스럽게 익준은 달려갑니다. 송아가 문을 열며 커피를 보는데 B07이라는 지정 장소가 보입니다. 즉 익준은 B08에 주차를 했습니다. 굳이 팩트를 말하자면 익준이 주차한 장면과 송아 차 위에 커피가 있는 장면은 같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익준의 주차 장소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글씨를 보면 송아에게 커피를 준 사람이 빼박 이익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커피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디테일답게 배우가 직접 글씨를 썼을 것이며 글씨를 보면 누가 준 것인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5인방의 역할을 했던 배우의 글씨를 볼게요. 전미도는 아니니까 넘기고요. 정경호, 김대명, 유연석, 조정석의 글씨를 보시죠. 커피에 쓰여 있는 글씨는 누구의 글씨 같나요? 바로 배우 조정석의 글씨입니다. 이응을 크게 쓰는 포인트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느낌표에 줄을 긋는 버릇은 완전 빼박인 거죠. 무엇보다 커피를 사준 사람의 이름이 없지만 송아는 익준이가 사준 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지라는 의문의 표정이 아니라 그냥 웃었던 거죠. 익준 송아에 몰입이 되는 이유는 거절이라고 하면서 둘의 깊은 러브라인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연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송아의 개그 코드는 익준이라는 걸 지난 1화에서도 정원이가 짚었었죠. 이번 2화에서는 익준이가 안경점 홍보용지로 송아 가면을 만들어 보인 것에도 웃겨 죽는 송아였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미소가 떠나질 않는 사람, 송아에겐 익준이가 그런 사람이죠. 익송 커플 무조건 되는데 언제 되는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